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표방하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데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3차원 가상 공간을 지칭합니다. 미국 모바일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미국의 16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들 중 약 55%는 로블록스에 가입돼 있고 이들은 유튜브보다 2.5배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에서 보낸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메타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 Z의 증강현실 아바타 앱 제페토를 선보이며 발빠르게 메타버스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제페토는 2월 기준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고 이 중 80%를 1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와 K-팝 팬 커뮤니티 서비스인 브이라이브와 위버스를 통합한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도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유니버스를 출시하며 메타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유니버스에는 아티스트 아바타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바타를 직접 꾸미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젊은 층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 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 번호로 네이버, 카카오, 패스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는데요. 하지만 개인 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 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이버와 행정안전부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상반기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강보험 자격지실 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30여 종의 증명서가 네이버 인증서를 기반으로 발급,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네이버는 내년에는 발급 가능한 증명서를 5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24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한 예방접종 증명, 운전경력 증명서, 토지, 임대 대장 등 증명서 100여 종에 대해서도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열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8일 독자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원 UI 3.1 업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21의 강력한 카메라, 디스플레이 보안 등 일부 신규 기능을 기존 스마트폰에서도 지원합니다. 원 UI 3.1은 보다 쉽게 전문가 수준의 사진과 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 번의 촬영으로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주는 싱글 테이크는 최대 15초 동안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하이라이트 동영상 등 더 다양한 효과를 지원합니다. 프로 비디오 모드에서는 다중 마이크 녹음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갤럭시 버즈 시리즈의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처럼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의 음성과 주변 배경음을 동시에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후 완벽한 사진을 얻도록 도와주는 편집 도구, AI 지우개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시간대와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블루라이트를 조절해주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 모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 UI 3.1 업데이트 대상 단말기는 갤럭시 Z 폴드 2, 갤럭시 Z 플립, 갤럭시 S20 시리즈,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등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기로 하고 친환경차 785만 대 보급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18일 업계와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 계획을 논의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를 오는 2025년까지 283만 대, 2030년까지 785만 대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에는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하고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은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도입합니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늘려줄 방침이죠.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대합니다. 2025년에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수준인 50만 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릴 계획입니다. 20분 충전으로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합니다.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게 2025년까지 450개를 구축합니다. 특히 차량에 비해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날 논의된 기본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장벽을 넘긴 이후 가파르게 이어지는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할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웨드부시 증권은 최근 가상자산 상승세에 대해 여전히 상승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페이팔, 스퀘어, 테슬라 등 주요 IT 기업에 이어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금융계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일시적 오름세가 아닌 디지털 자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웨드부시 증권은 시장 전망을 통해 지난 2017년 상승세와 비교할 때 변동성은 더 낮고 상승폭은 커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전체 금융자산 중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비중은 낮으며 향후 투자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JP모건은 투자 보고서를 통해 다소 신중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JP모건은 올 들어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으로 투기성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면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등 특정 자산에 투자를 집중하기보다 분산 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 형성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오래 일한다고 해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법정 근무 시간인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사람보다 생산성이 남성은 5.1%, 여성은 6.6%까지 떨어졌습니다.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만 19세 이상 임금 근로자 3,890명의 설문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 관련 노동 생산성 손실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건강 관련 노동 생산성 손실이란 건강 문제로 인한 결근, 조퇴, 지각 등 근로시간 손실과 출근했으나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된 상태 등을 칭합니다. 연구팀은 노동 현장에서 생산량을 높이려고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이는 비용 측면에서나 생산성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달앱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세계적 기부클럽인 더기빙 플래지의 기부자로 등록됐습니다. 더기빙 플래지는 워런 버핏 회장과 빌 게이츠 회장 부부가 2010년 함께 설립한 자선단체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해야 가입 대상이 되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합니다. 회원으로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커스 감독,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 있습니다. 김 의장은 더기빙 플래지 219번째 기부자이자 한국인 첫 가입자입니다. 김봉진 의장은 서약서를 통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의 재산은 주식을 포함해 약 1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면 5천억 원을 넘게 기부하게 됩니다. 김 의장은 2017년 100억 원 기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킨 것은 지금까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더 큰 환원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